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시간은 많지만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은퇴만 하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자유가 찾아오니 그 시간들이 오히려 무겁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하루를 보내며 무료함과 허무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은퇴하고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매일이 즐겁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류수영 박사입니다. 단순히 취미 하나쯤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활동은 실제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취미 선택 기준과 실천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이 힘들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채울 것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되고 결국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루 일과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일할 때는 규칙적인 기상, 출근, 점심시간, 퇴근, 휴식이라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쉽게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지고 밥 먹는 시간도 제멋대로이며 밤늦게 자고 낮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기분도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73.2%가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산책이나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생활하는 노인들은 우울감 호소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사람들과 매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때론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일정한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만남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이 깊어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고령자 사회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3년이 지난 60세 이상 남성의 58%가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100단어 이하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평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화량이 줄어들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인 기피가 심해지고 외출도 줄어들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것을 멈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뭐 새로운 걸 배우겠느냐며 스스로를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며 이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고 특히 같은 일만 반복하거나 아무런 자극 없이 TV나 스마트폰만 보는 생활을 지속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노후에도 무엇이든 배우는 자세는 필수입니다.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아니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내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과가 없으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면 자극이 줄어들며 뇌가 퇴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무기력해지고 몸도 안 좋아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반대로 일과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주 1회만이라도 소모임에 나가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만든다면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30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무너진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밝히게 해주는 실질적인 취미 활동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이 취미가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활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센터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정성자 씨는 고혈압으로 약을 5년 넘게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복용 없이도 혈압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는 생활 습관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40% 이상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다양한 혈점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간과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으로도 걷기는 매우 유익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우울증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2세 박재호 씨는 퇴직 후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다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인 뒤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걷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시간과 거리를 목표로 하기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길고 멀리 걷기보다는 매일 같은 코스를 걷되 조금씩 풍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 소리와 풍경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걷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취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땀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갈 만큼의 강도를 가진 운동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 중인 한 노인복지관 탁구 프로그램은 매주 4회씩 오전마다 운영되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세 김순복 씨는 처음에는 체력 걱정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탁구를 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말합니다. 탁구의 운동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이 300칼로리를 넘으며
중간 강도의 조깅이나 수영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반사 신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은 60대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탁구 운동을 주 3회 2개월간 진행한 결과 심폐 기능이 평균 18% 향상되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탁구는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탁구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상대방과 공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유대감이 생기며 작은 경쟁심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탁구 동호회는 회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며 월 1만 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실내 체육관을 단체로 빌려 교대로 게임을 진행하고 끝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탁구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탁구 강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개월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라켓을 쥐는 것조차 어색하더라도 몇 번만 라켓을 휘두르다 보면 온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땀이 배어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감정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6세 박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정신과 상담사가 추천한 취미가 식물 키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투키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베란다에 20여 종의 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왜 정서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약 13%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화분에 손을 대고 흙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감각 자극을 주며 뇌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물은 규칙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과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화분 하나에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물과 햇빛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많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식물로는 산세베리아, 스투키, 금전수 등이 있으며 모두 공기 정화 효과와 키우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식물을 들이지 말고 한두 개의 초보자용 식물로 시작하세요. 둘째, 매일 한 번씩 물을 주기보다 흙이 마를 때 물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식물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매일 한 번쯤 들여다보며 작은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무언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걷기, 탁구, 식물 키우기는 몸과 마음, 일상 리듬을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매우 효과적인 취미입니다. 각각의 활동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내가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선물해 줍니다. 걷기나 탁구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취미 역시 노년기의 삶의 깊은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안정과 감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는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외로움과 불안이 쉽게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활동들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취미는 감정 정화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활동들입니다. 먼저 그림 그리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 이후로 한 번도 연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현하고 해소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알츠하이머 재단에서는 미술 활동이 뇌 기능을 자극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끝의 움직임이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에 필요한 뇌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최성애 씨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몇 개월간 우울증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색칠 공부처럼 따라 그리는 수준이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만큼은 현실의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준비물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A4 용지와 1,000원짜리 연필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기초 드로잉 영상을 보며 따라 그리거나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교실에 등록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요즘은 색칠하는 명상책도 많이 나와 있어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불교나 스님을 떠올리며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휴식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약 20% 낮추고 수면의 질과 기억력, 집중력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65세 김영호 씨는 퇴직 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명상 영상으로 하루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예민했던 감정이 안정되며 감정 기복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전 같으면 쉽게 짜증내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침착함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만 의식을 두고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뇌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세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악기를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년기에 악기 연주는 뇌 건강과 정서 안정, 성취감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을 쓰는 섬세한 동작과 귀로 소리를 듣고 두뇌로 기억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뇌 전체를 자극하는 복합 활동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를 하는 고령자는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72세 이명호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쿨렐라 수업을 접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코드 하나 제대로 잡기 어려웠지만 매일 연습한 결과 몇 달 후에는 동호회에서 함께 연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악기를 배우며 다시 목표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박수받는 경험이 다시 생긴 것이 가장 값졌다고 말합니다.
악기 배우기를 시작하려면 무조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쿨렐라나 오카리나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면 초급자용을 구입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올라온 기초 강의를 보며 충분히 독학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문화센터에서는 월 1만 원에서 3만 원 내외로 그룹 수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 높은 연주를 목표로 하기보다 배우고 익혀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악기는 잘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즐기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활동은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은 단순히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삶의 순간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바깥을 나서고 풍경을 찾고 순간을 포착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사진을 찍으며 자신이 몰랐던 감정이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67세 정윤숙 씨는 처음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찍기 강좌에 참여한 이후 일상의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꽃, 나무, 구름 같은 단순한 대상이었지만 점점 색감, 구도, 빛의 방향 등을 고민하게 되면서 어느새 사진이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진을 찍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고 근처 공원과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걷는 시간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진 찍기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장씩만 찍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의 하늘, 내가 마신 커피, 길가의 꽃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사진이 여러분의 기록이 되고 나중엔 작은 전시나 앨범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지, 어떤 순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살펴보며 어떻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날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20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어떤 의미로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무료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활동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직접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림 한 장을 그려보거나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매일 돌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와 삶을 더 나답게 만드는 콘텐츠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꼭 피해야 할 헤어스타일 3가지와 10년 젊어지는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